사실 가해자들이 21일 날 표예림 씨에게 내용 증명을 딱 보내왔는데 가해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가해자들은 그 표혜림 씨에게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일단 목요일까지 삭제를 해라. 특히 자기들의 실명과 관련된 영상은 삭제를 해라. 그리고 사과의 글을 게재해라. 그리고 그 사과문을 우리에게 우편으로 통지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이 영상을 올린 사람이 표혜림 씨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올린 유튜브의 영상을 어떻게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네.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영상이 찍히고 있는데 이 영상을 지울 수 있는 거는 JTBC의 권한이 있는 거지 제가 지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저한테 와서 야 JTBC에 올라가는 그 영상 지워. 그리고 거기에 대해 사과문 올려. 그리고 나한테 통지해봐. 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는 거라서 그렇죠. 아마 표혜림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도 주말 사이에 정말 뭐 많이 입길에 올랐는데 이 가해자 4명 중 1명이라고 이렇게 지목됐던 사람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진짜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네, 지금 가해자 남모 씨라고 해서 이 과거에 표혜림 씨에 대한 그 학폭을 주동했던 사람으로 일단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일단 이 사람이 썼던 글 내용을 좀 보면 소위 내가 어렸을 때 노는 물이었다. 그러니까 좀 다소 좀 불량해 보이고 뭐 이런 뭔가 그 안에서 좀 이렇게 학교에서 일진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뭘 좀 험해 보이고 세 보이는 게 당시에는 스스로를 남들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는 것으로 착각을 했었다. 예. 그래서 내가 쉽게 누군가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적도 많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쳐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 표혜림 씨뿐만 아니라 다른 동창생들에게도 그런 정도에 대한 미안함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난 학창 시절에 단순히 재미삼아 이유 없이 누군가를 해하거나 짓밟은 적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맹세코 12년이나 되는 오랜 시간 동안 한 사람을 집요하게 따돌리거나 뭐 주동해서 괴롭힌 사실도 없다. 그리고 이제 지금 표혜림 씨가 피해를 입었다고 나온 내용들, 변기통에 머리를 넣었다라거나 뭐 다이어리로 어깨를 내리쳤다라거나 뭐 그 이후에 뭐 피해자를 뭐 이렇게 뭐 표해교냐 피해자를 하면서 또 조롱했다라거나 이런 것들은 단 하나의 사실도 아니고 조롱 섞인 메시지 내용은 우리 모두 한 것이 아닌데 지금 당장 옛날 핸드폰을 지금으로 따지면 한참 전 시간이 지났으니까 휴대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걸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게 답답하다. 이런 글을 올려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누군가를 해하거나 짓밟은 적이 없다. 소장님, 뭐 이유가 있더라도 누군가를 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누군가를 해하면 안 되고 보통 이제 항상 가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피해자는 아주 세세하게 기억을 하기 때문에 뭐 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또 정말 팩트가 무엇인지는 저희가 정확히 이제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본인이 지금 내가 학폭을 한 적도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례도 하나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중학생이었는데 이제 그때 이 표혜림 씨랑 같은 반이었는데 본인이 핸드폰을 걷는 당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당번이니까 표혜림 씨도 이 사람한테 핸드폰을 제출했어요. 근데 전원이 꺼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문자가 오면 뭐 이렇게 잠금 장치 이런 게 없게 문자가 바로 딱 보일 수 있게 돼 있었대요. 근데 표혜림 씨가 학교 생활과는 다르게 너무 의외의 문자가 와서 본인이 애들한테 얘들아 예림이가 받은 문자가 막 이렇게 떠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혜림 씨가 그때 막 뛰어나와가지고 그 휴대폰을 팍 가로챘는데 그때 자기가 그 휴대폰을 가로채질 때 너무 그 좀 황당하고 좀 기분이 나쁘고 창피해서 그때 발로 표혜림 씨를 찼다는 거예요. 아하. 이제 그거는 내가 인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내가 바보 같은 자존심이 좀 있어서 그렇게 한다. 그거는 내가 인정을 한다. 이 정도로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 동창생들, 표혜림 씨 동창생들이 그 여러 명이 그때 진술서를 쓴 적이 맞습니다. 있었는데 네. 그 내용과는 좀 틀리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다르다. 입장에서 진실이 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한참 지난 일이고 다 진술의 기초에서 얘기가 전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인데 근데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인 진술서에 등장하는 이 남모 씨 행동은 이 남모 씨가 지금 커뮤니티에 올린 내용과는 사뭇 많이 다릅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때부터 예림이에 대한 왕따를 주도했다라는 진술도 있었고 또 빔 프로젝트에 예림이 싸이월드를 켜놓고 조롱한 적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지나가던 예림이에게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또 볼펜 같은 것으로 예림이의 몸 곳곳을 찔렀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 본인이 했던 뭐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뭐 괴롭히거나 아니면 무슨 뭐 왕따를 주도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과는 일단 주변인의 진술과의 차이는 꽤 큰 편입니다. 자, 이 기자 그리고 또 소개해줄 얘기가 있잖아요. 네, 이 해명과 이 사과문에 이 직업과 관련된 얘기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이 남모 씨는 군무원이고 응급구조 담당관으로 근무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뭐 자신이 선택한 길인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면서 단 한 번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잃어본 적이 없다. 뭐 존경심을 느끼며 꿈만 꾸던 뭐 이런 담당관의 이름을 피나는 노력으로 드디어 가지게 되었고 사람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일하며 긍지와 자부심을 잃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으려 노력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 가해 논란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이 들어간 건데 아마도 자신 때문에 직군 전체가 비난받을까 봐 사과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걸로 봐서 이 얘기를 하고자 했던 듯한데 그 분량과 내용이 다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겁니다. 자,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는 이 사안을 지금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군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고 있는데 자, 승 의원님. 네. 저는 일단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 중에 진짜 억울한 게 있어서 저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좀 말을 이제 자기들도 이제 정말 억울한 게 있으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게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물론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분명히 아까 우리가 워딩에 보면 이유 없이 해코지를 한 적은 없다. 그러면 그 이유가 있으면 해코지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휴대폰 뺏었을 때 물론 발로 찼다는 거고 주변인들의 진술이 그런 왕따와 기타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논외로 치더라도 아니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군이 있고 그 직업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매도당하는 걸 자기가 대변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학교 다닐 때 피해자의 중심에 피해자의 시선으로 보고 피해자가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지 용서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없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때린 사람 기억 못하지만 맞은 사람 마음 저편에 자기가 이 세상을 끝나고 다른 세상에 가더라도 잊지 못할 수 있는 게 폭행이거든요. 절대로 폭행은 잊을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까지 학폭 기록을 반영하는 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특히 학폭 가해 기록을 길게 보존해서 취업할 때도 반영하게 하는 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임예은 기자 보도 보시고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수시 전형에만 반영됩니다. 그마저도 2년 뒤에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앞으론 정시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학폭을 정시에 반영하는 대학은 전체의 3%뿐인데 이걸 전체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다만 몇 점을 깎을지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존 기간을 시업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오늘 회의에서 제시되었습니다. 또 가해 학생이 소송한 기록을 남기는 것도 함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경우처럼 소송을 남발하며 시간을 끌거나 2차 가해를 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최종안을 발표합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